오늘은 TG7 테스트 겸 상경궁에 나와 있고요. 근데 오늘 비교해 볼 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구입한 올림푸스 TG7 그리고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풀프레임 카메라 이제 알파7C2 소니 모델이죠 하고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오즈모 액션 5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이제 초근접 촬영, 마크로 촬영에 조금 더 적합한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크로 촬영이라고 하면은 수중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액션캠을 쓸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광각 촬영에서는 굉장히 다른 카메라랑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영상, 선예도, 색감 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이빙을 하면은 이제 대물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작은 생물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액션캠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마크로 촬영이라고 부르는 액션캠에 좀 한계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풀프레임 카메라에 이제 수중 하우징을 씌워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예 마크로 전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풀프레임 카메라에 수중 하우징을 씌워서 이제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뭐니 해도 가격이고요. 카메라도 비싼데 이 수중 하우징이 진짜 가격이 말도 못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수중 하우징 가격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어떤 수중 하우징을 썼을 때 가성비 라인인 이를테면 시프로그 같은 제품의 수중 하우징을 썼을 때 그랬을 때는 구매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제품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이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수중 하우징 고급 라인을 보면은 진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하우징 가격을 보여서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촬영을 이제 취미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 다음 고민이 되었던 거는 이제 부피죠. 부피. 하우징을 씌워서 이제 다이빙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트레이를 양손에 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문제고요. 비행기를 타서도 이동하는 게 문제고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다이빙을 할 때 그거를 잘 신경을 쓰면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손을 트레이에 잡고 다이빙을 했을 때 저희처럼 이제 초보 수준의 다이빙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을 과연 잘 찍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침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무리 수중 하우징에 그 침수 방지 센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신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침수되신 분들 꽤 봤거든요. 저희도 이제 수중 물품들 몇 개를 좀 해먹었거든요. 예전에 액션캠 하나를 비롯해서 라이트는 한 2-3개 정도 해먹었고요. 그게 엄청 저가 제품을 쓴 것도 아닌데 그 오링이라고 하는 침수를 방지하는 링에 기름칠 같은 걸 해가지고 이물질이 잘 안 들어가게 좀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막 침수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드는 생각이 라이트 같은 거야 비싸봐야 저희는 이제 10만원대 정도 라이트 썼으니까 그냥 속쓰리다 정도로 끝났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풀프레임 카메라에 침수가 됐다, 메인보드가 나갔다,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마크로 다이빙 하면서도 이 침수 걱정이 없는 어떤 그런 카메라가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이 TG7 올림푸스의 TG7 모델이고요. 왜냐면 이 TG7은 기본적으로 기기에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침수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훨씬 더 낮겠죠. 먼저 찍어볼 거는 이 낙엽이고요. 낙엽 사이즈는 핸드폰하고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죠. 테스트는 총 3가지 기기를 사용했고요. 소니 알파7C2는 수중 촬영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대 1635G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알파7C2, TG7, 오즈모 액션 5입니다. 낙엽을 먼저 이 알파7C2 풀프레임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게요. 렌즈는 1635G 렌즈고요. 네,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네요. 이 정도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초점이 안 잡히죠. 1635G 렌즈 같은 경우가 35mm일 때 최소 초점 거리가 24cm, 그리고 이제 16mm일 때 최소 초점 거리가 28cm거든요. 접사에 특화된 렌즈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최소 초점 거리는 한 20cm에서 30cm 정도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정도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TG7 같은 경우는 수중 모드가 따로 있어요. 이제 물고기 같은 좀 큰 걸 찍는 일반 모드하고 이 현미경 모드. 보통은 접사하실 때는 이 현미경 모드를 많이 쓰시는데 현미경 모드의 최소 초점 거리는 1cm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1cm가 아니라 진짜 거의 낙엽에 카메라 가져다 댔거든요, 거의. 근데 이걸 실제 수중에서 써보니까 이 초점 잡는 게 조금 처음에는 시간이 걸렸는데 초점만 잡히면 진짜 조그만 애들도 초점을 다 잡아내더라고요. 진짜 선명하죠? TG7입니다. 이번에는 액션캠인데요. 요즘 액션5입니다. 최소 초점거리가 한 20cm 정도라고 하는데 아까 그 풀프레임 카메라랑 거의 비슷하긴 하죠. 확실히 가까운 이 초근접 촬영은 액션캠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광각은 사실 굉장히 잘 찍어내는 이 액션캠인데 이런 조그만 낙엽 같은 작은 생물들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원래 꽃을 좀 찍고 싶었는데 꽃이 없네요. 확실히 이 선예도 측면에서는 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압도적이긴 하죠.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이 정도?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이 TG7이고요. 이 TG7을 쓰면은 처음에 초점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풀프레임처럼 AF 기능이 강력한 기기를 쓰다가 이런 기기를 쓰니까 초점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영상을 이렇게 잔다면 처음에 초점이 잘 안 잡히죠. 이 TG7이 그 초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찍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찍는 거니까 이렇게 밖에서 잡았을 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조금만 이렇게 좀 흩어지면 초점이 바로 좀 나가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가까울 때는 잘 안 잡히죠. 한참 기다리면은 한참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초점이 좀 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프레임 카메라처럼 딱딱 잡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훨씬 잘 보이죠. 액션캠인데 이렇게 멀리서 찍을 때는 굉장히 좀 손쉬운 액션캠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 친구죠. 예, 초점이 하나도 안 잡히죠. 이 정도 이렇게 봐야 좀 잡히고 20cm 이내에 들어가면은 그 최소 초점거리 이내로 들어가면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입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입기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한 두 손가락 마디 정도 되거든요. 두 손가락이 한 3마디 정도. 최소 초점거리가 요 풀프레임이 24cm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번에는 TG7인데 멀리서 찍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야, 이끼가 꽤 잘 보이시나요? 지금은 현미경 모드고 사실 물속에서 있을 때는 다이빙 하느냐 이거 초점 잡느라 정신없어 몰랐는데 혹시 밖에서 하니까 이 초점 잡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물고기 찍지 말고 곤충 같은 거 찍으면 훨씬 잘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초점이 엄청 나네요. 요즘 액션5입니다. 한번 좀 가까이 가보면 쉽지 않죠? 예, 액션캠은 뭐 애초부터 이런 걸 찍으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는 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 액션캠은 광각을 두고 찍는데 모듈 표준으로 좀 바꿔보아도 사실 뭐 이 초점거리 문제는 설정의 문제는 아니고 이 기기가 해결할 수 없는 또 한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네요. 이걸 찍으면 이렇게 글씨 정도는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읽을 수 있죠? 이 작은 글씨도. 더 가까이 가면은 이건 좀 초점을 못 잡고요. 그래도 꽤 잘 보이네요. 오, 마찬가지로 오즘 액션5입니다. 멀리서 찍으면 글씨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자세히 가까이 가까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읽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 멀리서 찍을 땐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면은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은 그 TG7이랑 그 다른 촬영기기들 풀프레임 카메라와 이제 액션캠과 근접 촬영을 좀 비교해 봤는데 확실히 육지에서 찍으니까 이 TG7이 얼만큼 근접 촬영에서 우위가 있는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초보지만 이걸 잘 써가지고 어떻게 수중 촬영 잘 할 수 있을지 해봐야겠네요.